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홍대 골목길의 한 건물 3층 감정 렌탈샵 FEL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작은 사무실, 10평 남짓, 흰색 벽에 따뜻한 조명, 소파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한지우, 25세, 긴 생머리에 맑은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심리학 서적, 감정에 관한 책,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피곤한 얼굴.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네, 3시에 예약한 김태현입니다. 들어오세요. 남성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주위를 둘러봤다. 앉으세요. 지우는 소파를 가리켰다. 남성은 앉았다. 어색했다. 처음이시죠? 네. 사이트 보고 왔는데 진짜 이런 게 있다니 신기하네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남성은 심호흡을 했다. 저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5년을 준비했는데 동기는 승진하고 저만.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고 싶으신데 울어지지 않으시죠? 지우가 말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울 수가 없어요. 이해해요. 지우는 태블릿을 꺼냈다. 서비스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의뢰인 대신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어떻게요?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제가 듣고 제가 대신 그 감정을 표출해요. 울거나 웃거나 화내거나. 남성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제가 그걸 보는 건가요? 네.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세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시도해 보세요. 남성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남성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간의 노력, 밤낮 없는 야근, 프로젝트 성공, 그리고 승진 탈락.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기회에 하라고. 하지만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지우는 경청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공감의 표정을 지으며 30분이 지났다. 남성은 모든 이야기를 마쳤다. 이제 제가 대신 표현할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시작했다. 5년이에요. 5년을 밤낮 없이 일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실렸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승진을 못해요? 왜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왜 저만.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울었다. 격렬하게.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분해요. 화나요. 주먹으로 소파를 쳤다. 1번, 2번, 3번.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 노력을, 제 가치를. 지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남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당황했다. 하지만 점점 빨려 들어갔다. 저게 내 감정이구나. 자신이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지우가 대신 표출하고 있었다. 5분이 지났다. 지우는 천천히 진정됐다. 눈물을 닦았다. 일어섰다.
이게 당신의 감정이에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남성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 저. 남성은 울기 시작했다. 5년간 참았던 눈물, 억눌렀던 감정. 지우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말없이 10분이 지났다. 남성은 울음을 멈췄다. 눈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오랜만에 울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남성은 잠시 생각했다. 후련해요. 가슴이 뚫린 것 같아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게 감정 해방이에요. 신기해요.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봤는데 제가 울게 됐어요. 감정은 전염돼요. 특히 자신의 감정을 대리해서 보면 더욱.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비용은 5만 원이에요. 남성은 카드를 꺼냈다. 결제했다.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예약하세요. 남성은 일어섰다.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봤다. 지우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연습했어요. 많이. 대단하세요. 남성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표출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보람 있었다.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보면. 지우는 창밖을 봤다. 홍대 거리가 바빠 보였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지우는 생각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과거에 묶여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새 예약이었다. 오후 4시. 40대 여성. 이혼 후 분노. 표출 요청.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일어났다. 다음 의뢰인을 맞을 준비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아까 울어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건지 확신이 없었다. 4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는 문을 열었다. 40대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여성은 들어와 앉았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혼하셨다고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한 달 전에. 힘드셨겠어요. 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것도 제 친구와. 아, 이혼하면서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현 못 하셨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강한 척 했어요. 괜찮은 척 했어요. 이제 그 화를 표출하고 싶으신 거죠? 네. 대신 해주세요. 제가 못한 걸.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친구의 배신, 아이들의 상처. 지우는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30분 후, 여성은 모든 이야기를 마쳤다. 이제 제가 대신 화낼게요. 지우는 일어섰다. 눈을 감았다. 여성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폭발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다. 친구라고 믿었어요. 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주먹으로 벽을 쳤다. 쿵, 쿵. 용서 못해요. 절대로 당신들을.
평생 원망할 거예요. 지우는 울부짖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울음.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돌려줘요. 바닥에 주저앉았다. 흐느꼈다. 여성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저게 내 마음이구나. 억눌렀던 분노, 표현하지 못했던 배신감, 모두 지우를 통해 분출되고 있었다. 5분이 지났다. 지우는 진정됐다. 천천히 일어났다. 이게 당신의 감정이에요. 여성은 울고 있었다. 지우는 티슈를 건넸다. 고마워요. 정말로. 괜찮으세요? 네. 시원해요. 가슴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우 씨. 네. 당신은 왜 이 일을 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필요해서요. 누가요? 나한테. 여성은 지우를 뚫어지게 봤다. 뭔가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여성은 비용을 지불하고 떠났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됐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지우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누구의 감정을 치유하고 있는 걸까? 의뢰인들의? 아니면 나 자신의? 지우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매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표출할 뿐. 그게 지우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저녁 6시. 지우는 문을 닫았다. 오늘은 3명의 의뢰인을 만났다. 집으로 걸어가며 지우는 피곤함을 느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일이 지우를 붙잡고 있었다. 아니, 지우가 이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원룸. 작지만 깔끔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5년 전이 떠올랐다. 지우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하지만 지우는 그 기억을 밀어냈다. 아직 직면할 준비가 안 됐다. 잠이 왔다. 지우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을 꿨다. 누군가 우는 꿈. 그 사람은 지우 자신이었다. 다음 날 수요일. 지우는 아침 10시에 사무실을 열었다. 오늘 첫 예약은 11시. 20대 남성. 요청사항은 기쁨 표현.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준비했다. 오늘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다. 웃음. 생각보다 어렵지. 감정 중에서도 기쁨을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진심으로 웃어야 했으니까.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는 문을 열었다. 20대 후반의 남성이 서 있었다. 말쑥한 외모. 하지만 무표정했다. 들어오세요. 남성은 들어와 앉았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억지스러웠다. 기쁨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죠?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남성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프러포즈 성공했어요. 3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축하드려요.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근데요, 저 기뻐하는 법을 몰라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을 안 했어요.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남성은 설명했다.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는 집안. 그래서 지금도 감정 표현이 어려워요. 여자친구가 서운해해요. 이해해요. 프러포즈 할 때도 그랬어요. 여자친구는 울면서 좋아했는데, 저는 그냥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남성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신 거죠? 네. 대신 기뻐해 주세요. 제가 못한 만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프러포즈 할 때 어땠는지. 남성은 이야기했다. 한강공원, 석양.
무릎 꿇고 반지 꺼내기. 여자친구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무표정. 지우는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제 제가 대신 기뻐할게요. 지우는 일어섰다.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상상했다. 그리고 시작했다. 와. 지우는 소리쳤다. 기쁨에 찬 소리. 정말이에요? 정말 예스예요. 팔짝팔짝 뛰었다. 어린아이처럼. 믿을 수 없어요. 꿈 아니죠. 제 청혼을 받아준 거죠.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감격한 표정. 3년이에요. 3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눈물이 났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 당신과 결혼해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지우는 웃으며 울었다. 남성을 안는 신용을 했다. 사랑해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방방 뛰었다. 웃었다. 소리쳤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남성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억지가 아닌. 이게 기쁨이구나. 자신이 느껴야 했던 감정. 지우가 대신 표현하고 있었다. 5분이 지났다. 지우는 천천히 진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 지고 있었다. 이게 당신의 기쁨이에요. 남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도 이렇게 기뻤던 거죠? 네. 표현 못했을 뿐이죠.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요. 이제 표현하세요. 조금씩. 어떻게요? 말로요. 행복해. 좋아. 사랑해. 그런 말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노력할게요. 잘하실 거예요. 남성은 비용을 지불하고 떠났다. 한결 밝은 표정으로. 지우는 다시 앉았다. 웃음을 표현하는 건 울음보다 에너지가 덜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했다. 오후 2시. 다음 의뢰인이 왔다. 30대 여성. 승진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회사에서 여자가 승진하면 질투받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척 못해요. 지우는 이해했다. 대신 기뻐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표현했다. 승진의 기쁨, 성취감, 자부심. 여성은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숨겨야 했어요. 이제 인정하세요. 당신은 잘했어요. 고마워요. 오후 4시. 또 다른 의뢰인. 40대 남성. 아들이 대학 합격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아들이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하 못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해했죠? 네, 정말 좋아했어요. 그럼 충분히 축하할 이유가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우는 아들의 기쁨을 대신 표현했다. 합격의 환희, 꿈을 향한 첫걸음. 남성은 보며 후회했다. 제가 아들한테 미안한 짓을 했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축하해 주세요. 그럴게요. 꼭. 하루가 끝났다. 지우는 5명의 의뢰인을 만났다. 모두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은 기쁨조차 숨길까? 지우는 생각했다. 질투, 비교, 기대. 여러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두려움. 판단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나도 그랬지. 지우는 자신을 떠올렸다. 5년 전,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그 대가로 잃은 것.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편의점에 들렀다. 저녁을 사려고. 계산대에서 알바생이 말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밝으세요. 지우는 깜짝 놀랐다. 그래요? 네. 웃고 계세요. 지우는 거울을 봤다. 정말 미소 짓고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웃었더니 진짜로 기분이 좋아진 건가? 신기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실제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며 지우는 생각했다. 의뢰인들도 이럴까? 내가 대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실제로 느끼는 걸까? 그렇다면 이 일은 의미가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침에 왔던 남성에게서 문자가 있었다. 지우 씨, 여자친구한테 말했어요.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여자친구가 울면서 기뻐했어요. 고맙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잘 됐네. 또 다른 문자. 승진한 여성에게서 지우 씨 덕분에 용기 났어요. 회사에서 당당하게 기뻐했어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감사해요. 지우는 뿌듯했다.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사람들은 치유되는데 나는? 지우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다. 5년 전 그날 침대에 누워 지우는 일기를 썼다. 매일 쓰는 습관. 오늘은 기쁨을 많이 표현했다. 웃고 소리치고 뛰었다. 신기하게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감정은 전염되는구나. 의뢰인들도 변화하고 있다.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게 내 목표다. 사람들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 내 감정도 직면할 수 있을까? 아직은 무섭다. 지우는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내일은 또 누가 올까? 어떤 감정을 대신 표현하게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다. 지우는 잠들었다. 꿈을 꿨다. 웃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지우만 혼자 무표정했다. 목요일 오전, 지우는 특별한 의뢰를 받았다. 50대 여성. 요청사항은 분노 표출. 하지만 대상이 특이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지우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지우 씨? 의뢰 내용 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남편이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해요. 근데요. 저 남편한테 화가 나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남편이 평생 저를 무시했어요. 집안일은 당연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힘드셨겠어요. 살아있을 때 말 못했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화가 나요. 여성은 울먹였다.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는데. 그래도 표현하고 싶어요. 지우는 이해했다. 오세요. 대신 표현해드릴게요. 오후 2시. 여성이 왔다. 수척했지만 단정했다. 앉으세요. 여성은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결혼 생활, 무시, 폄하, 무관심. 자식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어요. 애들도 저를 우습게 봤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참았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여성은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나요. 억울해요.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 제가 대신 표현할게요. 지우는 일어섰다. 눈을 감았다. 30년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폭발했다. 30년이에요. 30년을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소파를 쳤다. 그런데 고마운 줄 몰랐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제 꿈은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요? 지우는 울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무시했어요. 제 말을, 제 의견을, 제 존재를. 이제 와서 사과도 못 받아요. 당신
죽었으니까.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나요. 억울해요. 미워요. 여성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함께. 맞아요. 그래요. 제 마음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여성에게 다가갔다. 안아줬다. 괜찮아요. 화내도 돼요. 당연해요. 고마워요. 정말로. 여성은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다. 이제 좀 후련해요. 다행이에요. 지우 씨. 네. 당신은 누구한테 화나 있어요? 지우는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뭔가 억눌린 게 있어 보여요. 여성은 지우를 뚫어지게 봤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성은 더 묻지 않았다. 언젠가 표현하세요. 너무 오래 참으면 병 돼요. 네. 여성은 떠났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지우는 혼자 남았다. 여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누구한테 화나 있지? 아니, 누구한테 화내야 하지? 지우는 알고 있었다. 5년 전 그 사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5시. 마지막 의뢰인이 왔다. 10대 후반. 고등학생. 요청은 부모님께 화내기.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 제 꿈을 무시해요. 학생은 말했다. 미대에 가고 싶은데. 부모는 반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함. 제 인생인데. 왜 부모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힘들겠네요. 화나요. 근데 부모님한테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효도해야 한다고. 지우는 이해했다. 대신 화낼게요. 그리고 표현했다. 10대의 분노, 꿈을 막는 것에 대한 저항.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왜 몰라요? 왜 안 들어요? 학생은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제 말이. 상담이 끝나고 학생이 말했다. 용기 났어요.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진심으로. 잘 될 거예요. 학생은 떠났다. 한결 당당한 걸음으로. 지우는 문을 닫았다. 오늘도 많은 분노를 표현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분노는? 지우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나는 언제 내 화를 낼까? 누구한테? 왜? 질문만 쌓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5년 전에도 이랬지. 그날도 석양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우는 보지 못했다. 화내는 때 바빴으니까. 아니, 화를 참는데. 그때 화냈어야 했어. 진심으로.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지우는 알 수 없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지우 씨? 저 오늘 온 학생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꿈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화내셨어요. 근데 제가 울면서 설득했어요.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요? 결국 허락하셨어요. 한번 해보래요. 위대. 학생의 목소리가 밝았다. 정말요? 축하해요. 지호 씨 덕분이에요. 용기 주셔서. 당신이 잘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 지었다. 잘 됐네. 하지만 동시에 부러웠다. 나도 용기 낼 수 있을까? 내 감정을 직면할 수 있을까? 지우는 일어섰다. 집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분노를 많이 표현했다. 30년 참은 분노, 꿈을 막는 것에 대한 분노, 모두 정당한 분노였다. 나도 분노가 있다. 5년 동안 억눌린. 하지만 아직 표현 못한다. 무섭다. 직면하면 무너질 것 같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데.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더 쓸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미안해할까? 아니면 잊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돼서야 지우는 잠들었다. 꿈을 꿨다. 5년 전 그날, 그 사람과 싸우는 꿈, 소리치는 꿈,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금요일,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열었다. 오늘 첫 의뢰는 특별했다. 20대 청년. 요청은 애도. 친구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못했어요. 지우는 이 의뢰를 받고 망설였다. 죽음은 무거운 주제였다. 하지만 받기로 했다. 그 청년이 필요로 했으니까. 오전 10시. 청년이 왔다. 20대 중반. 수척하고 창백했다. 들어오세요. 청년은 들어왔다. 앉았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친구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했다. 장례식 때 어떠셨어요?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냥 멍했어요. 쇼크 상태였나 봐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슬프지가 않아요. 청년은 자신을 봤다. 친구인데, 10년 지기인데 왜 안 슬플까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울었어요. 저만. 청년은 주먹을 쥐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냉혈한인가요? 아니에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로 울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울어요. 그럼 저도 나중에 슬퍼질까요? 모르죠.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슬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지우는 이해했다. 감정의 부재, 그것도 하나의 고통. 대신 슬퍼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슬퍼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봐요. 청년은 친구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우정, 함께한 추억들, 마지막 만남. 그날 저한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보자고. 근데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다음 주가 없었어요. 지우는 청년의 감정을 느꼈다. 억눌린 슬픔, 표현되지 못한 애도. 이제 대신 슬퍼할게요. 지우는 일어섰다. 눈을 감았다. 친구를 떠올렸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왜 갔어? 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직 함께 할 게 많았는데, 눈물이 흘렀다. 고마웠어. 1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미안해. 마지막에 잘해주지 못해서. 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보고 싶어. 정말로. 너무 보고 싶어. 흐느꼈다. 온몸으로. 돌아와. 제발. 다시 만나고 싶어. 청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저게 내 슬픔이구나. 억눌렀던 감정, 표현하지 못했던 애도 모두 지우를 통해 분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도 울기 시작했다. 형. 눈물이 쏟아졌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한참을. 10분이 지났다. 지우는 천천히 진정됐다. 청년도 느낌이 어때요? 지우가 물었다. 아파요. 가슴이. 근데 좋아요. 이게 슬픔이구나.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슬픔도 감정이에요.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청년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제가 슬퍼할 수 있게 해줘서. 천만에요. 청년은 비용을 지불하고 일어섰다. 지우 씨. 네.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죠? 지우는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현이 너무 진심이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못할 표현이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청년은 더 묻지 않고 떠났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청년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도 누군가를 잃었지. 5년 전에. 그리고 아직도 슬퍼하지 못했어. 지우는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감정적으로. 오후 1시. 점심을 먹으려고 밖에 나갔다. 근처 식당. 혼자 식사하며 지우는 생각했다. 매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해. 근데 내 감정은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새 예약. 오후 3시. 30대 남성. 부모님에도.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죽음 관련 의뢰가 많았다. 식당을 나와 공원을 걸었다. 잠시 쉬고 싶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맑았다. 5년 전 그날도 이랬지. 날씨가 좋았어. 그날 지우는 그 사람과 싸웠다. 크게. 처음으로. 하지만 화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3시. 남성이 도착했다. 들어오세요. 남성은 들어와 앉았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장례식 때 울지 못했어요. 왜요? 형제들 앞에서 강한 척 해야 했어요. 장남이니까. 남성은 설명했다. 장례식 내내 동생들을 챙기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차를 처리하느라 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울고 싶은데 안 나와요. 억눌렀던 거예요. 네. 이제 혼자 울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울어드릴게요. 남성은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 따뜻하고 자상했던 분. 지우는 들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제 표현할게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상상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가셨어요? 아직 해드릴 게 많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고생만 하시고 제대로 효도도 못 받으시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는 바닥에 엎드렸다. 보고 싶어요.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흐느꼈다. 격렬하게. 남성도 울기 시작했다. 함께. 어머니, 죄송해요.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상담이 끝나고 남성이 말했다. 후련해요. 진짜로. 고마워요. 잘 됐네요. 남성은 떠났다.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지우는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다. 나도 언젠가 부모님을 잃겠지. 그때 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억누를까? 지우는 알 수 없었다. 하루가 끝났다. 지우는 문을 닫고 집으로 갔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다. 죽음을 많이 다뤘으니까 집에 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있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우는 답장했다. 네, 엄마. 갈게요. 사랑해요. 문자를 보내고 지우는 생각했다. 부모님께 잘해야지.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 후회하고 있구나. 5년 전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한 걸, 화해하지 못한 걸.
지우는 눈물이 났다.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울었는데 이제야 자신을 위해 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방 멈췄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잠이 왔다. 지우는 잠들었다. 꿈을 꿨다. 그 사람을 만나는 꿈. 미안해. 지우가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안았다. 용서와 화해의 포옹. 지우는 꿈속에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현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현실. 지우는 언제쯤 진짜 화해할 수 있을까? 토요일 아침, 지우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 지우가 자란 곳. 2시간 버스를 타고 도착했다. 익숙한 동네.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부모님 집 앞, 작은 주택. 지우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야? 어머니 목소리. 저예요. 지우.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어머, 우리 딸, 엄마. 지우는 어머니를 안았다. 따뜻했다. 들어와. 아빠도 계셔. 거실에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왔구나. 네, 아빠. 점심을 함께 먹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지우가 좋아하는 것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서울에서 제대로 못 먹지? 아니에요. 잘 먹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요즘 식욕이 없었다. 식사 후 어머니가 차를 내왔다. 지우야,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그 특이한 일, 뭐라더라? 감정 모시기? 감정 렌탈샵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안정적인 일이니?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어? 엄마, 아니, 그냥 걱정돼서. 차라리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 대화 매번 반복됐다. 엄마, 저 이 일 좋아해요. 알아. 근데 결혼은? 나이도 있는데. 엄마, 아직 25살이에요. 25면 많아. 요즘은 빨리 결혼하잖아.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당신은 맨날 그래. 애를 너무 풀어놔. 부모님의 작은 언쟁. 지우는 익숙했다. 오후. 지우는 혼자 동네를 걸었다. 추억을 따라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들과 놀던 공원, 첫 고백을 받았던 카페, 그리고 그 장소. 지우는 멈췄다. 작은 다리, 강이 흐르는 5년 전 그날, 여기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봤다. 지우는 다리 난간에 기댔다. 강물을 봤다.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2019년 10월 20일. 지우는 20살이었다. 대학교 2학년. 그 사람 이름은 민준.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 대학에 와서도 연락하며 지냈다. 서로 좋아했지만 고백은 하지 못했다. 그날 민준이 지우를 불렀다. 이 다리로. 지우야, 할 말이 있어. 민준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뭔데? 너 좋아해. 오래전부터. 지우는 놀랐다. 기뻤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지우. 나도 생각해 볼게. 차갑게 들렸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알겠어. 민준아, 나는. 지우는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등을 돌렸다. 괜찮아. 생각해봐. 그리고 걸어갔다. 지우는 불렀다.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우는 그날 후회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나도 좋아한다고. 다음 날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다. 지우야, 미안해. 부담 줘서. 그냥 친구로 지내자. 지우는 답장하려 했다. 아니라고. 나도 좋아한다고. 하지만 쓰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여전히 고백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 민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우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3일 후 민준은 세상을 떠났다. 지우는 장례식에 갔다. 하지만 울지 못했다. 슬퍼하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내가 그날 고백했으면 달랐을까? 민준이가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사고가 안 났을까? 지우는 자책했다. 5년 동안. 그리고 감정 표현을 더욱 못하게 됐다. 자신의 감정이 두려워졌다. 표현하면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그래서 시작했다. 감정 렌탈샵.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일. 남들은 도와주면서 나는 회피하는 거야. 지우는 깨달았다. 이 일은 도피였다. 다리 위에서 지우는 울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을 위해. 미안해. 민준아, 나도 좋아했어. 정말로. 눈물이 쏟아졌다. 말했어야 했는데, 솔직했어야 했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지우는 난간을 붙잡고 흐느꼈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어.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진정됐다. 이제야 슬퍼할 수 있게 됐구나. 지우는 깨달았다. 5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 이제야 표출되고 있었다. 미안해, 민준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용서해 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눈이 빨개. 산책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갔다. 옛날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민준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졸업식, 대학, 입학. 지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다. 눈물이 또 났다. 민준아.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의 번호는 아직 저장돼 있었다. 문자를 썼다. 보내지는 않을 문자. 민준아. 나 너 좋아했어. 정말로. 사랑했어.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고마워. 내 삶에 있어줘서. 행복해. 어디에 있든. 지우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삭제했다.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준이를 위해 울었다. 5년 만에. 그동안 울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솔직했으면 민준이가 안 죽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알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민준아, 용서해줘. 그리고 안녕. 이제 나도 살아야겠어. 너를 기억하되 그 기억에 갇히지 않고. 감정 렌탈샵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도피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자신의 치유가 먼저일까?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다. 과거를 직면한 것.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모님께 인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변해야 해. 나도. 내일도.
어떻게?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시작은 했어. 인정하는 것. 내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치유받고 싶다는 것. 서울에 도착했다. 지우는 사무실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 오늘은 쉬기로 했다. 재충전이 필요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하지만 뭔가 달라질 거야. 나도. 내일도.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우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다. 꿈을 꿨다. 민준이 나왔다. 웃고 있었다. 잘 지내? 민준이 물었다. 응. 이제 좀 괜찮아. 다행이다. 너 행복해야 해. 너는? 나는 괜찮아. 걱정 마.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 민준아. 안녕. 지우야. 행복해. 민준은 빗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손을 흔들었다. 깨어난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고마워. 민준아. 모든 것이. 지우는 창밖을 봤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지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주말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감정 렌탈샵의 의미, 자신의 역할, 단순히 대신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의뢰인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야 해. 지우는 서비스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첫 예약. 30대 여성. 직장 스트레스로 화가 났지만 표현 못하는 사람. 들어오세요. 여성이 들어와 앉았다. 피곤해 보였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상사가 저를 무시해요. 맨날. 여성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당한 대우, 과도한 업무 무시. 예전 같았으면 지우가 바로 대신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화가 나시죠? 네, 정말로. 그럼 직접 표현해 보세요. 여성은 놀랐다. 제가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어떻게요? 일단 서보세요. 여성은 일어섰다. 어색했다. 이제 상사가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크게. 여성은 망설였다. 저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따라 해보세요.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다. 왜 저를 무시하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성은 놀랐다. 이제 당신도 해보세요. 같은 말. 왜 저를 무시하세요? 작은 목소리였다. 더 크게요. 자신 있게. 왜 저를 무시하세요? 조금 커졌다. 좋아요. 계속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만 괴롭히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성은 소리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시원했다. 어때요? 지우가 물었다. 좋아요. 뭔가 뚫린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의 감정이에요.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서도 해볼게요. 혼자서.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준비되면 실제로 상사한테도. 진짜요? 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여성은 용기를 얻은 표정이었다. 해볼게요. 고마워요. 상담이 끝나고 지우는 뿌듯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오후. 다음. 의뢰인. 20대 남성.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없어요. 왜요? 쑥스러워서요. 그리고 우리 집은 원래 그런 말 안 해요. 지우는 이해했다. 직접 연습해 보실래요? 어떻게요?
저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남성은 당황했다. 그게 부끄러운데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남성은 망설이다가 시도했다. 저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였다. 더 크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요. 좋아요. 이제 엄마 또는 아빠를 붙여서 엄마 사랑해요.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사랑해요. 어때요? 뭉클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진짜로 부모님께 말해보세요. 해볼게요. 오늘 저녁에 남성은 떠나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새로운 방식에 확신이 들었다. 이게 진짜 치유야. 스스로 표현하게 돕는 것. 저녁. 마지막 의뢰인. 40대 여성. 이혼 후 슬픔을 표현 못하는 사람. 같이 울어보실래요? 지우가 제안했다. 같이요? 네. 제가 먼저 울 테니 당신도 따라서. 지우는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했다. 여성도 함께 울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이제 혼자 울 수 있겠어요? 지우가 물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마음껏 우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럴게요. 고마워요. 하루가 끝났다. 지우는 달라진 것을 느꼈다. 의뢰인들이 변하고 있어. 스스로 표현하기 시작해. 나도 변하고 있어. 더 이상 도피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며 지우는 생각했다. 다음 단계는 뭘까?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상담했다. 의뢰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직접 표현하니까 더 효과적이었다. 목요일 오후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심리상담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지우 씨, 저희와 협력하고 싶은데요. 협력이요? 네. 저희 센터 내담자 중 감정 표현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지우 씨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어요. 지우는 놀랐다. 정말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센터에서 워크숍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워크숍이요? 네. 감정, 표현 훈련.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지우는 고민했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생각했다. 워크숍.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전하고 싶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지우는 워크숍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정, 표현, 훈련 워크숍. 목표, 참가자들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기. 방법 실습, 롤플레이, 그룹 활동. 계획을 세우며 지우는 설렜다.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일지도. 도피가 아니라 성장. 다음 날 심리센터에 연락했다. 하겠습니다. 워크숍.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달부터 가능할까요? 네. 준비할게요. 한 달의 시간. 지우는 열심히 준비했다. 워크숍 프로그램을 짰다. 교재를 만들었다. 실습 방법을 연구했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치유되고 있구나. 이 과정에서 민준이를 보내고 나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아직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나아지고 있어. 워크숍 첫날이 다가왔다. 지우는 긴장했다.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냈다.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자신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11월 첫 토요일, 워크숍 첫날, 심리상담 센터의 큰 강의실. 10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나이, 다양한 사연. 지우는 앞에 섰다. 긴장됐지만 숨겼다.
안녕하세요. 감정 표현 훈련 워크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수가 나왔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감정 표현을 연습할 거예요. 참가자들은 주목했다. 먼저 자기소개 해볼까요? 이름과 여기 오신 이유. 한 명씩 돌아가며 소개했다. 저는 김민수예요. 30대. 회사에서 감정 표현을 못해서 왔어요. 저는 이소연이에요. 20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저는 박정호예요. 50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못 말해서요.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같은 문제. 감정 표현의 어려움. 좋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지우는 첫 번째 실습을 시작했다. 거울 보며 웃기.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거울을 나눠줬다. 참가자들은 어색하게 자신을 봤다. 이제 웃어보세요. 크게. 참가자들은 웃으려 했다. 하지만 어색했다. 더 크게. 이가 보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웃음소리가 났다. 어때요? 신기해요.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감정과 표정은 연결돼 있어요. 두 번째 실습. 소리 지르기. 이제 소리를 질러볼 거예요. 참가자들은 당황했다. 여기서요? 네. 방음이 돼 있어요. 괜찮아요. 뭐라고 소리쳐요? 아무거나요. 하고 싶은 말. 지우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아, 크게 소리쳤다. 참가자들은 놀랐다. 이제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아, 10명이 함께 소리쳤다. 어색했지만 시원했다. 다시, 더 크게. 아, 점점 커졌다. 웃음도 났다. 어때요? 시원해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실습. 감정 연기. 이제 짝을 지어서 감정을 연기해 볼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었다. 한 사람은 화난 사람, 한 사람은 슬픈 사람. 대화해 보세요. 참가자들은 연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몰입했다. 저한테 왜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는 돌아다니며 격려했다. 좋아요. 더 감정을 실어서. 10분 후 연기를 멈췄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저도요. 연기인데도 진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연기하면서 진짜 감정을 발견하기도 해요. 네 번째 실습. 진짜 감정 표현. 이제 진짜 감정을 표현해 볼 거예요. 참가자들은 긴장했다.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50대 남성 박정호가 손을 들었다. 제가 해볼게요. 좋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박정호는 앞으로 나왔다. 떨리는 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내한테요.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신데요? 30년 동안 고생시켰어요. 저는 일만 했고, 아내는 혼자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고.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서 고맙고 미안해요. 그럼 지금 아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박정호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여보, 눈물이 났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0년 동안 혼자 고생했지. 나는 무심했어. 박정호는 울었다. 참가자들도 울컥했다. 이제 집에 가서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지우는 박정호를 안아줬다. 참가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다른 참가자들도 용기를 냈다. 20대 여성 이소연이 나왔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소연은 울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참가자들은 함께 울었다. 공감의 눈물. 30대 남성 김민수도 나왔다.
상사한테 화내고 싶어요. 해보세요. 왜 저를 무시하세요? 저도 열심히 일해요. 민수는 소리쳤다. 억눌렸던 분노가 터졌다. 인정해주세요. 제 노력을. 모두가 돌아가며 표현했다. 울고, 웃고, 소리치고. 3시간의 워크숍이 끝났다. 참가자들은 지쳐 보였지만 화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지우가 물었다. 좋았어요. 평생 표현 못했던 걸 했어요. 저도요. 시원해요. 고마워요. 지우 씨. 참가자들은 하나씩 떠났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지우는 혼자 남아 정리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성공했어. 첫 워크숍 심리센터 소장이 들어왔다. 지우 씨,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참가자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요, 다른 센터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소문이 났나 봐요. 지우는 놀랐다. 정말요? 네. 지우 씨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지우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감정 렌탈샵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 한 달 후, 2번째 워크숍. 참가자가 20명으로 늘었다. 지우는 더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경험이 쌓였으니까. 참가자 중 한 명이 특이했다. 60대 할아버지. 저는 김영수예요. 손주들한테 사랑 표현 못해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워크숍 중간. 김영수가 표현했다. 우리 손주들아,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할아버지는 울었다. 참가자들도 울었다. 미안하다. 무뚝뚝해서. 이제는 잘할게. 워크숍 후, 김영수가 지우에게 말했다. 고맙소. 젊은 사람. 덕분에 변할 용기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잘하신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길을 열어줬소.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석 달이 지났다. 2월. 지우는 매달 워크숍을 열었다. 참가자는 누적 100명을 넘었다. 소문이 더 퍼졌다. 방송에서 연락이 왔다. 지우 씨, 프로그램 출연하실 수 있어요? 방송이요? 네. 다큐멘터리예요. 현대인의 감정 억압에 관한. 지우는 고민했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지우는 출연하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촬영날, 방송국 스튜디오. 지우는 긴장했다. 인터뷰가 시작됐다. 지우 씨,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5년 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누구였나요? 첫사랑이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했어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 말을 듣지 못하고 참가자들은 숨을 죽였다. 그게 제 상처였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처음엔 도피였어요. 제 감정에서.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치유예요. 남들을 도우면서 저도 치유되고 있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감정 표현은 중요해요. 너무 늦기 전에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인터뷰가 끝났다. PD가 다가왔다. 감동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공감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지우 씨처럼 용기 내야겠어요. 워크숍 어떻게 신청해요? 지우는 바빠졌다. 문의가 쏟아졌다. 감정 멘탈샵은 이제 감정 표현 학교로 확장됐다. 하지만 지우는 행복했다.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민준의 사진을 봤다. 민준아, 봤어? 나 많이 변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이제 정말 안녕이야. 행복하게 살게. 지우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있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것.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5년이 지났다. 민준이가 떠나고 나는 많이 변했다. 도피에서 치유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 민준아,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 잘 살겠다고 한. 고마워. 내 삶의 일부였어줘서. 안녕. 그리고 사랑했어.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평화로웠다. 3월 어느 수요일. 지우는 특별한 예약을 받았다. 40대 남성. 개인 상담 요청. 급함. 전화번호가 낯익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오후 2시. 남성이 도착했다. 문을 열자 지우는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의 형이었다. 이준호, 42세. 준호, 오빠. 오랜만이야. 지우야. 지우는 당황했다. 5년 만이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들어와 앉았다. 어색한 침묵. 방송 봤어.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 민준이 이야기했더라. 고마워. 아니에요. 민준이도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지우는 눈물이 났다. 오빠, 미안해요. 그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안다. 민준이가 너 좋아했던 거. 그리고 너도 민준이를. 네. 두 사람은 잠시 울었다. 오늘 왜 오셨어요? 지우가 물었다. 나도 내 도움이 필요해서. 뭐가요? 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다. 민준이한테 미안하다고 말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민준이가 집에 전화했어. 나한테. 지우는 귀를 기울였다. 고민이 있다고. 상담하고 싶다고. 근데 나 바빴다고 나중에 하자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사고가 났으니까. 오빠, 5년 동안 자책했어. 내가 그때 시간을 냈으면. 민준이가. 준호는 울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동생한테. 근데 못해. 지우는 준호의 고통을 느꼈다. 자신과 비슷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대신 표현해 드릴게요. 오빠의 미안함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 지우는 일어섰다. 눈을 감았다. 준호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시작했다. 민준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야. 미안해. 그날 내 전화 받았어야 했어. 시간을 냈어야 했어. 눈물이 흘렸다. 내가 뭔 고민이 있었는지 들어줬어야 했어. 형으로서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제발. 준호도 울었다. 함께. 민준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준호에게 다가갔다. 오빠, 민준이는 용서했을 거예요. 정말. 네. 민준이는 착한 애였잖아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지우야, 덕분에 조금 후련해. 천만에요. 준호는 일어섰다. 비용을 내려다가 말했다. 이건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왜요? 우린 가족 같잖아. 민준이를 통해서.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커피나 한 잔해요. 민준이 이야기하면서. 좋아.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민준 이야기를 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정말 장난꾸러기였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랬어요? 응. 내 숙제 찢어서 혼났었지. 상상이 안 가요.
민준이가 그랬다니. 두 사람은 웃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웃음. 지우야, 넌 이제 괜찮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민준이도 기뻐할 거야. 오빠도 이제 놓아주세요. 자책하지 말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노력할게. 헤어지며 준호가 말했다. 가끔 연락하자. 민준이 이야기하면서. 네. 좋아요.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가슴이 따뜻했다. 민준이를 통해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지네. 그날 밤, 지우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을 편지. 민준아, 오늘 준호 오빠가 왔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나도 미안해. 5년 동안 말 못해서. 하지만 이제 말할게. 나 너 사랑했어. 정말로. 내가 고백했을 때 기뻤어. 근데 표현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첫사랑이어줘서. 넌 내 삶을 바꿨어. 죽어서도. 덕분에 나는 이 일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 그게 내 유산이야. 좋은 유산. 이제 안녕. 진짜로 사랑했어. 지우가 편지를 쓰고 지우는 평화로웠다. 이제 정말 보낼 수 있겠어. 민준이를. 다음 날 지우는 민준의 묘소를 찾아갔다. 5년 만에 묘비 앞에 섰다. 꽃을 놓았다. 민준아, 나야. 지우. 5년 만이지? 미안해. 무서워서 못 왔어. 오늘은 용기 내서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했어. 정말로. 그때 말 못해서 미안해. 고마워. 내 인생에 있어줘서. 이제 안녕. 행복하게 잘 살게. 지우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가끔 생각할게. 좋은 기억으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4월. 봄이 왔다. 지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감정 표현 학교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다. 홍대 큰 길가 20평. 간판도 새로 달았다. 감정 표현 학교 FEL. 개업식 날 친구들과 참가자들이 왔다. 축하해 주려고. 축하해. 지우야, 고마워. 지우는 행복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어린이 감정 표현 교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고. 부부 감정 소통 워크숍. 서로 마음을 나누게 돕기. 시니어 감정 해방 프로그램. 평생 억눌렀던 감정 풀기. 모두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어린이 교실. 10명의 아이들이 왔다. 초등학생들. 안녕. 나는 지우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에 대해 배울 거야. 재밌을 거야. 아이들은 신났다. 감정이 뭔지 아는 사람?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기쁨이요. 맞아. 또? 슬픔. 화. 아이들은 아는 감정을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표현해 볼까? 지우는 아이들에게 감정 카드를 나눠줬다. 기쁨, 슬픔, 화남, 놀람. 카드에 있는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해봐. 아이들은 재밌어 했다. 과장되게 표정을 지었다. 하아, 정말 잘하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웃었다. 아이들은 자연스러워. 어른들이 억압하기 전에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다. 선생님,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부부 워크숍도 반응이 좋았다. 한 부부가 참가했다. 결혼 10년 차.
대화가 없어져서 왔다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지우가 격려했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여보,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소홀했어. 아내도 말했다. 나도 미안해. 짜증만 냈어. 두 사람은 울었다. 그리고 안았다. 사랑해. 나도.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이게 진짜 치유구나. 서로에게. 시니어 프로그램에는 70대 할머니가 왔다. 평생 참고 살았어요. 이제 풀고 싶어요. 할머니는 말했다. 지우는 들어줬다.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자식들한테 다 참았어요. 이제 표현하세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할머니는 울었다. 소리내어. 7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지우는 할머니를 안아줬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 한 달이 지났다. 학교는 성공적이었다. 참가자가 계속 늘었다. 하지만 지우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다.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감정 표현 코치. 면접을 봤다. 여러 사람이 왔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다. 30대 남성. 심리학 전공.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지우가 물었다. 저도 감정 표현이 어려웠거든요. 지우 씨 방송 보고 변했어요. 이제 저도 돕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졌다. 채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직원 강민우와 함께 학교를 운영했다. 효율이 올라갔다. 5월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지우 씨, 책 쓸 생각 없으세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책이요? 네. 감정 표현에 관한. 많은 사람이 원할 거예요. 지우는 고민했다. 혼자 쓸 자신이 없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작가도 연결해드리고.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지우는 수락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책 쓰기가 시작됐다. 지우의 이야기, 참가자들의 이야기, 감정 표현 방법. 3개월 동안 집필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8월, 책이 출간됐다. 제목은 눈물 빌려드립니다. 감정을 파는 여자의 이야기. 반응이 뜨거웠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냈어요. 책 읽고 강연 와주세요. 지우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지우 씨, 저 5년 전에 남편 잃었어요. 아, 그동안 슬퍼하지 못했어요. 강한 척 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치유의 시작을 주셔서. 지우도 울컥했다. 천만에요. 당신이 용기 내신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감정 멘탈샵에서 감정 표현 학교로. 대신 표현에서 함께 표현으로. 나도 변했다. 치유받았다. 민준아, 고마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어줘서. 이제 나는 자유로워. 과거에 묶이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있게. 지우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2025년 10월. 감정 표현 학교를 연 지 1년이 됐다. 지우는 27세가 됐다. 많은 것이 변했다. 학교는 전국에 지점이 생겼다. 서울, 부산, 대구, 세 곳. 코치도 10명으로 늘었다. 모두 열정적인 사람들. 참가자는 누적 1000명을 넘었다. 많은 사람이 변화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우는 1년 전 첫 의뢰인을 다시 만났다. 승진 탈락으로 울지 못했던 김태연. 오랜만이에요. 태연 씨.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지우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해요.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대단하세요. 그리고요.
승진했어요. 이번에.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지호 씨 덕분이에요. 태연은 웃었다. 밝은 미소.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호 씨가 길을 열어줬어요. 태연은 떠나며 말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 도와주세요. 그럴게요. 다른 의뢰인들도 찾아왔다. 감사하다고. 이혼 후 화내지 못했던 여성. 이제는 당당했다. 재혼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이랑. 부모님께 사랑 표현 못했던 남성. 이제는 매일 말한다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매일 말해요. 모두 변했다. 감정의 자유를 얻었다. 지우도 변했다. 가장 크게. 어느 날, 지우는 결심했다. 감정 렌탈샵을 완전히 닫기로. 이제 필요 없어. 대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표현하니까. 마지막 날, 지우는 작은 의식을 했다. 감정 렌탈샵 FEL이라는 첫 간판을 내렸다. 추억이 담긴 간판.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간판을 쓰다듬으며 지우는 웃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직원들, 참가자들, 친구들이 모였다. 지우 씨, 축하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파티 중간, 지우는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박수가 나왔다. 1년 전,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5년 전 잃은 사람 때문에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 표현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배웠어요.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라는 걸.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감정의 자유. 지우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도 자유로워지길 바래요.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나면 화내세요.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참가자들은 울고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파티가 끝나고 지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울고, 웃고, 화내고, 나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감정의 여행이었어.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의 사진을 봤다. 민준아, 봤어? 나 잘하고 있어.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됐어. 미안해. 이기적으로 들리지만 지우는 웃으며 울었다. 고마워. 모든 것이. 이제 정말 안녕. 행복하게 살게.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삭제하기로 했다.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다음 날,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감정 표현 앱 개발.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게 민우와 함께 기획했다. 앱에 뭘 넣을까요? 감정 일기, 표현 훈련, 커뮤니티. 좋아요. 6개월 후 앱이 출시됐다. 이름은 FEL. 다운로드가 폭발했다. 10만 명. 지우 씨, 대박이에요. 정말요? 네. 리뷰도 다 좋아요. 지우는 뿌듯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겠네. 2026년 3월, 봄이 다시 왔다. 지우는 28세가 됐다. 성숙해졌다. 어느 토요일, 지우는 민준의 묘를 다시 찾았다. 1년 만에. 안녕, 민준아. 또 왔어. 꽃을 놓으며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슬프지 않아.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요즘 잘 지내. 일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너 덕분이야. 진짜로.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 있어? 잘 지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그거 알아? 나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어.
지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민우, 우리 직원. 착한 사람이야. 너처럼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야. 괜찮지? 내가 행복해도? 바람이 또 불었다. 마치 허락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민준아. 지우는 묘비의 손을 얹었다. 가끔 올게. 안부 전하러. 잘 있어. 돌아서서 걸어갔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 저녁 민우와 데이트를 했다. 한강, 공원. 지우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응, 기분 좋아. 무슨 일 있었어요? 응, 과거랑 화해했어.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잘했어요.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민우야. 네. 나 행복해. 저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당연하죠. 지우는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준아. 저기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약속 지키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안녕. 그날 밤 지우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감정 렌탈샵에서 시작된 여정이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감정의 자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나면 화낸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다. 민준아, 고마워. 마지막으로, 너는 내 과거지만 소중한 과거야. 이제 나는 미래로 간다. 행복한 미래로. 안녕. 그리고 사랑했어. 지우는 일기를 덮었다. 평화로운 미소. 창밖을 봤다. 봄밤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나는 준비됐어. 지우는 잠들었다. 평화로운 잠. 꿈을 꿨다. 민준이 나왔다. 마지막 인사. 잘 가. 지우야. 잘 가. 민준아. 행복해. 너도.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민준. 새로운 길로 걷는 지우. 각자의 길. 각자의 행복. 에필로그 감정을 나누는 세상. 2027년 10월. 3년 후. 지우는 30세가 됐다. 감정 표현 학교는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됐다. FEL 앱은 100만 다운로드를 넘었다. 지우는 이제 강연가, 작가, 교육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지우 씨, 3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지우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엔 울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울어도 괜찮고, 화내도 괜찮아요. 다만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 씨가 만든 변화네요. 아니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변화예요. 저는 도왔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지우는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우 씨, 오늘 인터뷰 봤어요. 어땠어? 멋있었어요. 고마워. 그런데요. 민우가 뭔가 꺼내려다가 망설였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할 말이 있어서요.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놀랐다. 지우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지우는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지우는 생각했다. 민준아, 봤어? 나 행복해. 내가 원했던 거 맞지? 고마워. 모든 것이.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열렸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가족, 친구, 참가자들. 준호도 왔다. 민준의 형,
축하해, 지우야. 민준이도 기뻐할 거야. 고마워요, 오빠. 지우는 행복했다. 완전한 행복.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린이 감정, 교육 의무화 운동.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해요. 감정 표현을.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 운동이 퍼졌다. 3년 후 법이 통과됐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감정 교육이 의무화됐다. 지우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 해냈어. 민우가 안아줬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준아, 세상이 변하고 있어. 사람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세상. 이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야. 고마워. 시작을 주셔서.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처음 감정 렌탈샵을 열었을 때를 기억한다. 대신 울어주고, 웃어주고, 화내주던 때. 그때는 도피였다. 내 감정에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함께 성장이다. 많은 사람이 변했다. 나도 변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다. 표현하는 거다. 건강하게, 자유롭게.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었어. 이제 정말 안녕. 행복해. 어디에 있든.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감정은 자유다. 우리 모두의 권리다. 울고, 웃고, 화내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지우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수많은 사람이 웃고 우는 꿈. 모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꿈. 아름다운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